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국가와 정치 지형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혹스러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유령, 전장에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 정체불명의 비행물체에 대한 목격담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쟁 중에 발생한 20개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우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응의 릉으로도 알려진 바위 원숭이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중 미군이 마주친 것으로 알려진 신비한 원숭이 같은 생물입니다. 이러한 목격은 주로 베트남의 빽빽한 정글, 특히 몽키 마운틴과 몰튼 리츠와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생물은 키가 5에서 6피트이고 이족 보행을 하며 검은 털로 덮여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부 계정에서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만남은 1969년 제502 보병연대의 순찰대가 갈색 털 때문에 바위 원숭이 무리를 적군으로 착각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 생물 중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다른 생물들은 은빛 고릴라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보이며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격이 너무 잦아서 1974년에 북베트남군은 이 생물을 포획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탐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의 존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보고서가 오인이나 문화적 해석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어떤 연구자들은 북베트남이 미군을 위협하기 위한 심리전이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위 원숭이를 빅풋 또는 예티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흥미롭게도 베트남에는 토착 유인원종이 없다고 합니다. 19. 1982년 연구 임무를 수행하던 러시아 해군 잠수부 그룹이 신비한 인간형 존재를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에서 약 50m 깊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종 외계 생명체와 수중 문명에 대한 이론과 관련된 추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잠수부들은 키가 약 3m인 인간형 개체가 은빛 슈트와 구형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다이빙 잠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원과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수부들은 그 생물 중 하나를 포획하려고 시도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격퇴되었고 그 결과 3명의 팀원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2016년 2명의 러시아 UFO 전문가들은 러시아 해군과 신비한 외계 생명체 사이의 조우에 대한 초기 소련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보고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얼음으로 뒤덮인 북부 해역, 특히 동시베리아해에서 활동하는 수중 차량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USO 또는 수중 UFO라고 불리는 미확인 수중 비행체의 위협에 비밀리에 대처해왔다고 합니다. 연구자 마크 스틴버그가 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수중 생물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존재들은 시베리아 해역의 깊은 곳에서 일하는 군 잠수부들에 의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마크 셴버그와 제네디 셰레네프 중령 등 2명의 군 장교가 이시크쿨 호수에서 정찰 작전을 감독했습니다. 소장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수수께끼의 수중 휴머노이드를 계속 경계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1965년 8월 전기선 라두가허의 선원들이 지름 약 60m로 추정되는 거대하고 빛나는 UFO를 관찰했을 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8. 헬만드 유령의 전초기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악명 높은 장소로 군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헬만드주에 위치한 이 전초기지는 특히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헬만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과 나토의 작전 중 그랬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헬만드에 주둔한 많은 병사들이 유령의 빛과 유령을 목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는 등 초자연적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무자헤딘에 의해 살해된 러시아 군인들이 유령 사냥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과 영국군도 급격히 기온 강화, 팔이 썩는 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야간 조명 등 이상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라디오는 종종 불안한 잡음을 방출했으며 일부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섬뜩한 현상은 그 장소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유해가 수백 년 전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7. 2022년 9월 26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의문의 수중 폭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드 스트림 1과 2에서 감지된 이 폭발은 발트해에서 대규모 가스 노출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의 조사에 따르면 사보타주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2024년 초 현재 확실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지정학적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자체 파이프라인을 파괴했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이론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특별히 훈련된 잠수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폭발의 배후에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독일 당국은 또한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의 요트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이 요트는 승무원이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전세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16. 벨기에 2차 세계대전 조종사인 레미 반 리에르데 대령은 1959년 홍고 상공을 비행하던 중 거대한 뱀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뱀이 길이가 약 15m, 지름이 45cm이며 짙은 갈색과 녹색이고 아래쪽은 흰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이 더 가까이 날아갔을 때 그 뱀은 헬리콥터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뱀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 영국 TV쇼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과 이야기는 이후 암호동물학의 일부가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이 크립티드라고 믿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15. 걸프 브리지 UFO 사건은 1987년 11월 11일부터 1988년까지 플로리다 걸프 브리지에서 UFO가 목격되었다고 주장되는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 건설업자인 에드 월터스가 푸른 광선에 의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집 60m 상공에 떠있는 UFO를 촬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월터스의 주장에 따라 135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UFO를 보았다고 신고했고 이는 걸프 브리지에서 조직적인 UFO 사냥을 촉발시켰습니다. 쇼어라인 파크에서는 사람들이 신비한 물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월터스는 1987년 11월부터 1988년 5월까지 37장의 UFO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 후 걸프 브리즈는 UFO 목격의 핫스팟으로 남아있으며 특이한 공중 현상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터스가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걸프 브리지가 외계 활동의 중심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4. U-28 생물은 1915년 7월 30일 독일 잠수함 U-28에 의해 영국 전기선 이베리안이 침몰한 후 관찰된 신비한 수중 생물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암호동물학 민속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 긴 꼬리, 뾰족한 머리를 가진 18m 길이의 악어 같은 생물로 묘사된 이 목격은 이베리안이 아일랜드 남서부 해안 근처의 페스트넷 록 남쪽 대서양에서 어뢰를 맞고 침몰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중 폭발로 인해 이 생물체가 공중으로 떠올랐고 U-28 대원들이 잠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U-28의 사령관인 조지 폰 포르스트너는 그의 항해 일지에 이 전투를 기록했습니다. U-28 생물은 이후 해양설화의 일부가 되었으며 종종 다른 전설적인 바다 괴물과 함께 논의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침몰한 배에 실려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종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3. 1914년 8월 23일에 벌어진 몽스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원정군의 첫 번째 주요 교전이었습니다. 7만 5천 명의 영국군이 1만 5천 명의 독일군과 맞서는 등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다음날 퇴각하기 전까지 상당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몽스의 천사들의 전설은 전투 직후 등장하여 초자연적인 힘이 영국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14년 9월 29일 웨일스 작가 아서 메이첸이 봉수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발표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인트 조지의 유령은 영국군을 보호하기 위해 아긴코트 전투에서 유령 궁수를 소환합니다. 이 이야기가 발표된 후 군인들은 전투 중에 천사나 신의 형상을 실제로 보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보국장 존 차터리스 장군은 병사들이 흰옷을 입고 화염검을 휘두르며 독일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 천사 같은 존재를 목격했다는 소문을 기록했습니다. 몽스의 천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로 남았지만 이러한 유령이 진짜인지
아니면 전투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돈의 결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12. 한 미국인 설교자는 남북전쟁 동안 남부연합 병사들이 공룡을 만났다고 주장했는데, 이 이야기는 병사들이 익룡의 머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익룡은 약 1억 6,3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인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비행파충류 또는 익룡을 말합니다. 이 생물들은 길쭉한 손가락과 다리 사이에 뻗어있는 막으로 형성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그 이야기를 일축하며 그 이야기가 날조된 이야기나 조작된 사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신자들은 이것이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익룡 중 하나를 사로잡아 이야기를 매혹적인 전설로 만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1.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 해군 남극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공식 명칭이 붙은 하이점프 작전은 리처드 E. 버드 소장이 이끌었습니다. 이 임무는 연구기지인 리틀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극한의 추운 조건에서 해군 장비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3척의 배와 4,700명 이상의 인원을 포함한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작전 이후 음모론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미확인 비행 물체에 관한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버드의 탐험대는 남극 대륙에서 신비한 비행 우주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는 버드와 군대, 바다에서 출현하여 얼음 아래로 후퇴하는 UFO 사이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이론은 제3제국의 잔당이 남극 대륙에 비밀 기지를 설립했으며, 버드의 임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세력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치 UFO와의 연관성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1950년대와 1970년대 UFO 목격담과 외딴 지역에 숨겨진 첨단 기술에 대한 추측에 힘입어 여러 가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10. 1951년 5월 한국전쟁 중 프랜시스 월 일병과 그의 연대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철원 근처에 주둔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포격을 가할 준비를 하던 군인들은 언덕에서 빛나는 재고 랜턴을 닮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물체는 포탄이 터지기 시작하자마자 마을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주황색으로 빛나던 것이 청록색 빛으로 고동쳤습니다. 월은 그 물체를 향해 M1 소총을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알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튕겨나갔고, 물체는 불빛을 번쩍이며 불똥을 끄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은 자신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광선에 맞았습니다. 3일 후 부대 전체가 중병으로 인해 대피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지를 앓고 있었고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UFO일까요? 아니면 소련의 비밀 실험일까요? 9.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이 금괴를 발견하여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이라크 침공 직후인 2003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미군은 시리아 국경에서 가까운 카임 마을 근처에 트럭에 숨겨져 있던 이 운반품은 약 2,000개의 금괴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치는 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막대기가 청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진짜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4,100개 이상의 금괴가 여러 장소에서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가치는 7억 1,8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금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 중앙은행이나 사담 후세인의 궁전에서 약탈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혼란 동안 더 광범위한 약탈의 일부라고 제안합니다. 8. 베트남 전쟁은 격렬한 전투, 심리적 스트레스, 빽빽한 정글의 도전적인 환경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정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속삭임,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중 일부는 스트레스에 기인할 수 있지만 오퍼레이션 원더링 소울이라는 심리적 수술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영혼과 사후 세계에 대한 베트남의 문화적 믿음을 바탕으로 베트콩 병사들의 사기를 걷기 위해 섬뜩한 음성 녹음을 사용했습니다. 악명 높았던 고스트 테이프 넘버 10은 울부짖는 여성과 아이들, 징, 사망한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목소리가 담고 있습니다. 정글의 밤에 재생된 이 녹음은 군대가 소리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괴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전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면 영혼이 방황한다는 믿음을 이용하여 두려움과 미신의 강력한 혼합을 만들어냈습니다. 7.
셰그하보 UFO 사건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하고 달 문서화된 UFO 목격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67년 10월 4일 노바스코샤주 셰그하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정쯤 여러 목격자들이 크고 빛나는 물체가 항구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휘파람 소리와 큰 쾅 소리를 포함한 이상한 소리를 동반했으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추락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캐나다 왕림 기마 경찰대를 포함한 11명의 목격자는 물체가 바다로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수중수색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물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6.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트롤 어선에 주둔하고 있던 에이지 스타키 사령관은 몰디브 주변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타키에 따르면 오징어는 길이가 30m가 넘는 촉수와 끝에 갈고리가 있는 저녁 접시 크기의 흡입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키의 설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 중 하나인 대왕 오징어를 둘러싼 신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생물은 거의 볼 수 없으며 매혹과 전설의 원천으로 남아있습니다. 스타키의 목격은 대왕 오징어와의 만남에 대한 잘 문서화된 몇 안되는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믿나요? 5. 칸다하르의 거인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조한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다양한 설명에 따르면 군인들은 항구적 자유작전 중에 빨간 머리와 두 줄의 이빨을 가진 13피트 높이의 인간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군인들은 칸다하르의 외딴 산악 지역에서 실종된 동료를 수색하던 중 흩어져 있는 장비 등 몸싸움의 흔적이 보이는 동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병사들은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거인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댄이라고만 밝혀진 한 병사는 그 생물체가 총에 맞아 죽기 전에 전투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거인의 시신은 군용 헬리콥터에 실려 비밀 장소로 공수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은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모론계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지만 칸다하르의 거인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 1980년 헬로윈 밤 보안요원 제스키 딩은 볼링 공군 기지에서 F-105 전투기 근처에서 이상한 힘에 대응하던 중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목에 얼음장이 닿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원래 위치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비행기 근처에서 그는 등을 따라 또 다른 얼음 감각을 느꼈고 헬멧을 쓴 형체와 함께 조종석에서 그림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유령 같은 목소리가 더 가까이 오세요 라고 소리쳤고 제스는 두려움에 휩싸여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잠긴 조종석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발견되었지만 아무도 그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괴롭혔고 그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기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 푸 파이터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조종사들이 유럽과 태평양 상공의 신비한 공중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1942년 3월에 시작되어 1944년 말에 절정에 달한 이러한 목격 행위는 대개 주황색이나 붉은색의 빛나는 구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는 항공기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은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주었고 현대 항공기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회전과 빠른 움직임을 수행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한 조종사는 B-27 폭격기를 따라 8개 내지 10개의 빛나는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 널리 퍼져 군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확실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의 비밀 무기로 의심되었으나 연합군은 독일 조종사들에 의해 비슷한 목격담이 발견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론은 자연현상에서 첨단 기술 또는 외계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 몽스의 헬하운드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몽스 전투와 관련된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이 전투는 영국군이 진격하는 독일군에 맞서 싸운 더 큰 프론티어 전투의 일부였습니다. 참호전의 혼돈 속에서 병사들은 아무도 없는 땅을 배회하는 무서운 짐승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헬하운드로 묘사된 이 초자연적인 개 같은 생물은 영국군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참호 속에서 두려움과 미신이 번성하는 전쟁의 심리적 긴장감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버전은 독일 과학자가 영국군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헬하운드를 만들었다고 제안합니다. 1, 키예프 유령의 전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등장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조종사는 침공 첫날 러시아 항공기 6대를 단독으로 격추하여 에이스 조종사라는 칭호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로 묘사된 키예프 유령이 전 세계 우크라이나인과 지지자들에게 저항과 사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범한 위험에 대한 동영상과 주장이 돌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조종사가 40대에 달하는 적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 공군은 키예프의 유령을 분쟁 기간 동안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슈퍼히어로 전설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전쟁 중에 뭔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